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전 주에 학습했던 학습 내용인 함께 탐구했던 주제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평등 교육이었죠. 이 평등 교육, 즉 사람에 대한 존엄성, 인권 등을 바탕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이제 평등 교육 이후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학습할 주제는 12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타인과의 관계 중 우리 이웃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웃 하면은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이 재밌게도 최근에 이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최근 뉴스에 층간소음 등으로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강력 범죄도 일어나고 이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덕 시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단원의 성취 기준, 우리가 달성해야 될 학습 목표는 이웃의 종류를 구분해 보고 공동체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기 위한 타인의 관점, 즉 역할 채택 능력을 키워서 이를 실천해 보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웃의 입장에서 어떤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소단원에선 누가 나의 이웃일까에서 이웃의 의미, 그리고 이웃의 소중함과 오늘날의 다양한 형태에 나타난 이웃을 알아보기 위해 정통사회에서의 이웃과의 관계, 현대사회에서 이웃의 범위를 한번 정의해 보고요. 두 번째 소단원에선 이웃과의 관계가 필요한 자세, 즉 현대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이웃에게 발생하는 갈등 원인인 친밀감 부족, 배려와 예절 부족, 차별, 집단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선 관심과 배려, 예절 등 공동의 문제 해결, 나눔 봉사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 164페이지 누가 나의 이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소단원에선 우리 삶에서 이웃이 소중한 이유, 그럼 두 번째로 다양한 이웃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이웃의 소중함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랑 도덕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불리고 이것 때문에라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맺는 걸 좋아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웃은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 가까운 곳에 사는 동네 사람들, 즉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정 나누는 정서적으로도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하게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가깝고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깝지 않아도 다른 지역, 물리적으로는 비록 많이 떨어져 있지만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협력관계로 맺어진 하나의 이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 재난이나 태양 기름 유출 사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서 달려가서 도와주는 일들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또는 지구 전체는 넓은 의미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고 정을 나눔으로써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이웃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도움을 주고 받을 때 우린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165페이지 보면 아주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누가 나의 이웃인지 찾아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모습을 한번 그려놓는 활동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 선생님은 이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 나의 친구 또 이웃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그리고 동네에서 길을 걷는 쓰레기를 줍고 버리시는 할머니 나의 동네에서 마주치는 우리 이웃 다양한 분들을 전부 다 우리는 이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각자 여러분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표시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이웃의 모습은 누구? 이웃은 누구인가를 한번 의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67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오늘날의 다양한 이웃 부분에 대해선 먼저 전통사회 이웃에 대해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이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생활을 통해서 생산 양식을 공유하고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을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꼈던 것이 이웃입니다. 또한 혼자 농사를 질 수 없는 농업사회에서는 개나 두레, 품앗이, 향약 등 상부상조 문화를 통해서 마을의 공동의 어려운 일도 함께 힘을 모아 해결했을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사회는 우리가 배웠듯이 도시화되고 복잡하고 매우 고도화된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웃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웃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시했듯이 학교 생활을 함께하는 선후배, 직장 동료도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절이나 교회, 성당에서 만나는 종교활동이나 취미생활, 봉사활동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또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이웃이라고 해서 동호회 활동도 포함되고요. 국가나 문화가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이웃이 있고요. 인류 공동 문제에 관심 갖는 환경단체 등에는 지구촌 이웃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현대사회에선 이웃의 범위가 매우 확장되어 있고 이웃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이웃의 정신의 핵심인 상부상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상부상조 정신이 나타나는 것에는 첫 번째는 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는 현실적인 이익, 즉 돈을 모아서 서로 나눠 가지고 친목을 위해 만드는 모임이고요. 둘에는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만든 공동 노동지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품앗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를 거들어주는 임금을 주지 않는 대신 노동력을 1대1로 주고받는 것으로 흔히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깐부 여러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가 이 품앗이의 일종의 형태이고 네 번째 향약. 이 향약은 향촌 즉 마을의 자치규약으로 우리 지금 여러분 학생 자치회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생활지 규약을 만들어서 서로 지키는 학급 자치회도 있죠. 이것처럼 도덕적 행동을 권장하고 잘못된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을 만드는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 향약의 기본 정신으로 덕을 권장하는 덕옥상권,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쳐주는 과실상규, 이웃 간의 예를 지키는 예속상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돕는 환난상율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는 두 가지 소단어만 있다고 했죠. 자, 169페이지의 두 번째 소단어는 이웃과의 관계에 필요한 도덕적 자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단어의 소단어는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위한 도덕적 태도로 배려와 봉사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 보다 보면은 밑에 집의 흡연, 윗집의 층간소음 등으로 고생하는 모습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정서적 친밀감의 부족입니다. 일단 바쁜 현대인들은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이웃이 누구인지, 옆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죠. 따라서 교류 없이 지내고 이웃의 어려움에도 무관심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 대화하기도 매우 어려운 형태이죠. 두 번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예절이 부족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웃에 대한 예절이 부족하면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 반려동물, 쓰레기 처리, 흡연 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이웃과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자, 이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주장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가지는 건 좋지만, 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속한 집단만 이익을 봐야 된다는 태도는 우리의 이웃과의 갈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태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172페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웃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친밀한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 공감을 나누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해결해 노력한다면 친밀감도 생기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을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며 이웃 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친절을 베풀고 양보하며 이웃을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학생으로 할 수 있는 배려는 먼저 반갑게 인사하기, 대중교통수단에서 약한 노인과 어린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그리고 이웃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늦은 시간에는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일 등은 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입니다. 이웃이 공동으로 해결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열린 마음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우리 플로깅 활동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여러분이 마을에 청소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 주죠. 자, 이런 건 혼자 하려면 매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선생님이랑 쓰레기를 줍고 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마을을 좋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또 불편함을 겪는 보도블록을 신고함으로써 실제로 공사가 됐던 걸 볼 수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입니다. 자, 코로나로 축소되긴 했지만 여러분은 의무적이든 자발적이든 알아서 하든 타인에서 권유든 이웃과 봉사활동하면 나누는 경험을 중학교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눔의 방법은 물질적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하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자,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회적 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 맺음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봐서 우리가 짧은 단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선생님과 학교에서는 문제점검인 팅커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의 기초적인 내용을 점검해봤고요. 이 영상은 매우 기초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고, 선생님과 활동하면서 심화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자료를 만들고 공부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고 선생님과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